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아드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아드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청나게 지금 수줍죠? 네. 많이 떨리죠? 너무 긴장되네요. 긴장돼요. 그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리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저와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이 아니라요. 아드님이에요. 아드님. 자, 오늘 아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조금 겪으셨다. 네. 네. 안 들리시는 건 아니죠? 네.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노래 한 곡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도 최대한 긴장을 풀고 네. 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아드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 5년 정도 가까이 겪었던 일이고요. 저는 지금 20대 후반의 여자이고 이게 저희 가족이랑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 구성원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같이 살면서 저희 집으로 좀 말할 것 같으면 원래 손이 좀 귀한 집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3대 독자 분이셨고 저는 그 밑에 외동딸로 자라왔는데 저희 할머니 쪽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가 쪽인데 그분들이 위에 무당하고 계시는 고모 할머님이 계시고요. 어허. 그래서 이 내용의 자체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된 뒤에 이제 무당집을 찾아가 봤을 때 이래서 네가 이렇게 일을 많이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았었어요. 이 일의 시작 자체가 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좀 에피소드가 계속 엮이면서 사실상 이 에피소드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첫 시작 자체는 제가 느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릴 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합숙 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접하게 된 게 누워서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뭐 감독님이 들어오신 건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뭐지 이제 운동 나갈 시간인가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문틈으로 보니까 검은 형체의 남성분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보이진 않았고 이 사람이 뭐지 왜 몸이 안 움직이지 하는데 이게 뭘까 하는 와중에 갑자기 퍼뜩 깼어요. 깼는데 친구들이 막 여러 명이 와서 저를 막 흔들어 제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잠을 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니까 죽은 줄 알았다. 너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미동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이 와서 너 깨운 거 아니냐고 별일 없냐고 아니 이불에 막 코 박고 그렇게 있냐고 숨막히게 베개에 그렇게 파묻고 있냐 뭘까 하고서는 해프닝으로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약간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까지의 일인데 이제부터는 약간 좀 에피소드가 계속 엮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들으실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나눠서 큰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제가 영안이 트여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근데 약간 소리가 좀 들리거나 혹은 좀 자각몽을 많이 꾼다고 하거나 이제 종종 뭐 예지몽을 꾼다거나 촉이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가위 눌리면서 보였던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본 적도 한 2번 정도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완전 옛날 아파트, 약간 정말 다세대 주택이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둡고 복도도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마치고 돌아오면 한 뭐 10시, 11시 정도가 됐는데, 인문계라. 네. 항상 제가 아버지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안 됐지만 3층에 살았는데 나와달라. 나 좀 데리러 나와달라. 근데 그때는 이제 할머니께 나 좀 있으면 간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아파트 3층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조명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오면 켜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데 그 어둠 안에서 얼굴 하나가 저를 또렷또렷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데 맨 처음엔 사람인가? 뭐지? 할머니인가?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할머니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하얀 얼굴인데 얼굴만 동동 저를 보는데 그렇게 대치하면서 몇 분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막 벌벌거리면서 전화기를 들어서 할머니 혹시 나왔냐? 나 지금 밑에 있는데 혹시 나 마중 나왔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할머니 집에 있다고. 아니 근데 여기 누가 나 쳐다보고 있다. 할머니 뭐냐? 나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달려 나오셨는데 복도에 불이 켜지는 게 보이는데 켜지고 가면서 점점 그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랬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잘못 봤다. 할머니 말 안 들어서 벌 받았다고. 그렇게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 구조가 굉장히 좁은 구조였는데 한 12평 정도 남짓하는 집에 살면서 큰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 그 뒤에 아버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세수도 하고 씻고 뭐 준비를 하는데 낮에 가든 밤에 가든 그때부터 이상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막 문틈 사이로 계속 손이 보인다거나 누가 노려보고 째려보는 느낌 때문에 조금 웃긴 얘기지만 그 나이를 먹고 막 화장실 문을 잘 못 닫고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어차피 뭐 아버지는 방에서 잘 안 나오시고 할머니는 뭐 보통 그때 당시에 밭일로 많이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땅이 있는 밭일은 아니고 사람들 모아서 다른 밭에 나가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이게 가위인데 그냥 좀 무섭구나. 몸이 안 움직이고 약간 좀 극한의 공포심 정도로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눌리다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도 가위를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그때 조금 이상했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다 보면 뭐 몇 교시 하고 한 교시는 뭐 한 60분이면 끝나서 쉬는 시간 있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상한 걸 도입한다고 하시면서 외국식 교육이라고 해서 2시간을 수업을 하고 20분을 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2시간 꼬박 내리 가위를 눌렸는데 텅 빈 운동장에 책상이 하나 있고 여자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이는데 애들은 이게 안 보이나 싶었는데 저는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 여자 계속 점점 가까워지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누가 날 좀 깨워주면 깰 것 같은데 막 선생님들도 제가 앞에서 있으니까 말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네. 얘 또 잔다. 얘 또 자네. 그래서 이제 깨우실 줄 알았는데 안 깨우시는 거예요, 저를. 저는 조금 알바도 하고 하느라 좀 많이 잤던 학생인데 쟤 또 자니까 깨우지 말자 이러고 2시간을 내내 너무 무서움에 벌벌 떨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야 가자고 하는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1학년 때 큰 이슈가 있던 일을 지나가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저희가 아무래도 할머니 쪽에서 신줄이 있으시다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가위도 좀 덜 눌리고 안 눌리는 사건이었는데 분명히 낮에 잤어요. 밤에 자는 게 좀 무서우니까 낮에 조금 잠을 청했는데 분명히 할머니가 계속 잠을 자고 눈을 뜨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뭐지? 근데 뭐 낮이니까 그냥 뭐가 있을까, 큰 이슈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데 TV가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무서우니까 TV를 절대 끄고 자는 성격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저는 잠을 잘 때 TV나 아니면 꼭 전등을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무서워서.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구두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또각또각.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다. 옛날 아파트니까 방음도 안 되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사셨는데 아들, 딸이 보러 왔나?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우리 집 복도가 이렇게까지 긴가? 한 층인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뭔가 봐볼까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구두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밖에서 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 귓가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귀에 달아놓은 것처럼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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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으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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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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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는 가위에 깨지도 못했어요. 이제 오셔서 할머니가 일어나라. 그래서 퍼뜩 깼는데 할머니가 혹시 TV 끄고 갔어? 밖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었어? 이러니까 뭔 소리냐고. 아무도 없다고. 지금 이 대낮에 여기 아파트 와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뭐 TV는 네가 밖에서 켜고 다니는데 할머니가 뭐 하러 끄겠냐 이러길래 너무 무서웠는데 그 정적이 전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치거든요. 막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은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좀 어쩌다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 타 지역 학교로 실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여기보다는 좀 멀리 가 있으면 가위에 좀 덜 눌리지 않을까? 이런 일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동의를 구하고 아버지 양해를 구하고 1년 정도, 1시간 정도 지역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갔는데 제가 이 터를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아파트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종종 일어났던 곳이었었어요. 옛날 아파트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사는 곳이라 별의 별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엔 터 잘못인가? 라고 생각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옮겨갔는데 생각보다 기숙사에서는 가위를 많이 눌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괜찮다. 이제 조금 살만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5일을 여기에 있고 이틀을 집에 내려오는데 이틀을 또 집에 있으면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여전히 기시감도 있고 가위도 눌리고 그렇다고 막 이상한 게 계속 보인다는 게 아닌 그냥 그때 소리가 들린 이후로 엄청난 극한의 공포심 정도?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때부터 조금씩 잠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얼굴이 있어요. 그때도 또 어떤 여성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친구 옆에서 버스로 이동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잠들었는데 분명히 버스를 타고 한 5분, 10분 나서 잠이 들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얼굴이 하나가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제 얼굴 가까이. 근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약간 피처럼 보이는 뭔가 얼굴에 많이 묻어있고 약간 긴 머리가 좀 떡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엉킨 얼굴이 제 앞에까지 오면서 이 가위를 깨고 싶은데 손끝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가위를 많이 눌렸으니까 나름대로 깨는 방법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새끼손가락 한 개라도 움직이면 깨는 거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떡하지 하면서 막 벌벌 떠는데 얼굴이 완전히 가까이 오면서 그게 가위가 깨는 동시에 저희가 태양을 바라보면 눈을 감았다 뜨면 태양이 녹색처럼 흰색처럼 잔상이 남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잔상이 남으면서 가위에 풀렸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끔찍했고 제가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릴까 하다가 그 그림이 있는 것도 찝찝해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지나가고 자꾸 여성분이랑 관련된 일이 뭔가 생기길래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1년이란 시간을 버텨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을 때쯤에 여기서 이제 제가 똘순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똘순이라는 제 25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친구도 어머님이 무당이시고 이 친구가 신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가 너무 세서. 기가 너무 세서 너는 그릇이 못 된다고. 그때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기가 너무 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매였는데 한 명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멀쩡하지 않으셨고 제 친구는 받을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기가 너무 세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종종 약간 귀신을 조금 보는 친구였습니다. 귀신도 조금 보고 이런 터에 와서도 가위에 눌려도 정말 기가 하나 안 꺾여요. 아, 나 귀신 봤는데 못하더라 나한테. 조심해 이러고 넘어가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랑 25년을 지낸 친구인 만큼 집에도 정말 많이 놀러 왔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오는 거 좀 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집 가서 뭐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고 할머니하고 친했었으니까. 얘가 이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친구가 뭔가 어디를 보다가 눈을 흐리면서 다른 데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얘가 하는 게 원래 귀신들은 눈 마주치면 당장 피해야 된다고, 따라온다고, 보이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넘긴다고. 나도 사람인데 무섭긴 하다고, 끔찍한 몰골도 있고 괜찮은 몰골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뭔데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얘기를 해줘라. 내가 이렇게 가위 눌리는 거랑 뭐 연관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똘순이가 저한테 하면서 너네 집에 이상한 게 보인다고. 오. 뭐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옛날 파티에 보시면 초인종을 누르면 그 초인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으신 거 혹시 아실까요? 저희 집에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본가에도 아직도 그 구멍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제가 준비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인데 조금 항상씩 늦는 친구예요. 뭐 하나 하면서 딱 그 구멍을 봤는데 아버지 방이랑 화장실 사이에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는 거죠. 그 위치가 제가 항상 무섭다고 했던 기시감이 느꼈던 그 위치니까. 근데 제가 가위를 눌린다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뭐가 보이고 어떤 게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뭐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내가 무서움을 좀 많이 타니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환각처럼 보이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 170 정도의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여자가 그러고 서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날 이렇게 노려봤다.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본다고.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왜 그분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제가 사건명을 지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저한테 정말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밭일을 나가시면서 반장으로 계시는 좀 젊은 여성분이 계셨었어요. 한 40대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보다는 어린 남매 둘과 남편분과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셔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었고 그분이 계셨는데 정말 왕래가 많았어요. 뭐 할머니랑 같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그 집 애기들이랑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사실상 질투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뭐 가족끼리 놀러 간다 그러면은 괜한 투정 부리면서 왜 우리는 못 놀러 가냐고 막 울고 떼쓰고 또 할머니가 또 그런 거 막상 똘짠의 가족들한테 가셔가지고 막 속상해 하더라 하면 또 아이고 애기가 그럴 수도 있지 또 해주시면서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똘짜 가족의 어머님께서. 그 이유가 그때쯤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서해안 쪽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큰 지칭은 못하겠고 그쪽 이제 큰 대교들이 많은데 추돌 사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블랙아이스도 있고 그때 정말 컸던 사고 중 하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났을 때 조금 이게 슬픈 사연인 게 원래는 돌아가지 않으셨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살아 계셨었는데 같이 일을 하러 가시는 와중에 사고가 난 건데 그 직원분들을 차에서 구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건으로 좀 튕겨져 나가시는 바람에 조금 그게 안 좋게 되신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의 돌아가신 시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못 찾았었는데 그날따라 반지를 끼고 가셨대요. 결혼 반지를.
그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돼서 그분인 게 확정이 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그 뒤로 연락이 아예 끊겼어요. 그 가족이랑.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참 지난 일인데 근데 그분의 인상 차이가 키가 정말 크시고 긴 생머리를 유지하셨던 정말 건강한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슬쩍 가서 여쭤봤죠. 그분 가족이랑 연락을 하냐. 뭐 할머니가 솔자 가족들이랑 있었을 때 안 좋은 일이라도 혹시 있었냐. 저한테 이렇게까지 뭘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할머니는 모르시겠다 얘기하시니까 아 그래 그분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건가 하면서 또 그렇게 찝찝함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을 넘어갔어요. 또 이제 대학 시즌이 오니까 대학교는 제가 사정 때문에 못 갔지만 친구랑 막 속상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친구가 저랑 얘기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무섭다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을 흐리는데 똘순이가 저한테 아 근데 어떤 긴 생머리 여자가 네 어깨에 갑자기 감싸면서 털썩 하더니 싹 웃으면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박수를 쳤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미신이 막 박수 치면 네. 도망간다는 얘가 있어가지고 막 하니까 아 진짜 무섭다고. 너 진짜 나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네가 우리 집 와서 본 것도 그렇고 내가 그 뒤로 너한테 가위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나 진짜 무섭다고. 내가 짐작 가는 사람은 있는데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절대. 똘순이가 저한테 근데 아무튼 조심하라고. 네가 뭔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길래 모르겠다. 근데 뭘 또 조심하라고 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냐.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었냐? 이러니까 계속 꿈에 제가 보인대요. 물이 나온대요. 계속. 근데 그 물이 뭔가 뭐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너 요새 뭐 어디 갈 일 있으면 바다 근처면 그냥 바다 가지 말고 비 오는 날이면은 그날은 집에 꽉 박혀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물이랑 관련된 거는 물도 급하게 먹지 말라고. 알겠다. 뭐 조심할 게 뭐가 있냐. 뭐 요즘 같은 여름에 내가 뭐 알바하느라 어딜 가냐고. 돈 버느라 바쁜데 난 대학 안 갔으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그냥 그 전까지 알바하고 있을 거다 했는데 제가 비 오는 날에 알바가 잡힌 거예요. 휴게소 알바가. 예. 그래서 이제 휴게소를 가서 일을 하는데 딱 그때가 그 친구가 말해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네. 알바도 오늘 뭐 마지막 날이니까 잘 오면 되겠다 하고 알바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날 제가 입원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열이 일어나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감기도 아니라고 느꼈던 게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는데 뭐 열만 계속 나는 거죠. 열이 계속 끓는데 응급실을 계속 가서 주사를 맞는데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3일, 4일을 응급실을 반복을 하면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 열이 안 내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제 병원을 갔는데도 항생제를 맞고 있는데도 계속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40도, 41도까지 돼서 막 선생님들도 와서 왜 얘가 열이 안 내려가는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병들도 없었을 때라서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입원을 하고 멍하더라고요. 몸이 더 약해졌던 건지. 근데 그 뒤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앞으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뭔가 불길하다고. 근데 제가 점점 그때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위라고 하면 보통 분들이 잘 때 눌리고 또 깨고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가위에 점점 눌리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느는 바람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제가 누워서 잠을 자면 그대로 가위가 눌리고 깨고 다시 잠을 자면 가위가 눌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앉아서 자면 앉아서 가위가 눌리고 이제는 이게 회사를 가도 뭐 밖에를 가도 어디를 가도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집이 제일 심했던 곳인데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서 쪽잠을 자도 가위가 눌리고 휴게실에 가서 잠을 자도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할 짓이라고 느꼈던 게 사람이 얼굴에서 티가 나는 게 얼굴이 점점 드리워지면서 맨 처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소리만 그전까지는 뭐 구두 소리 들리고 시끌벅적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흐릿한 희미한 형체들만 보였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형체화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나 가위가 너무 눌려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우리 뭐 무당집 같은 데라도 가보면 안 돼? 이러니까 할머니 집이 무당 쪽이긴 하지만 할머니는 사실 기독교를 많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 가도 된다고 너 그냥 다 네가 너무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눌리는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할머니의 그 말도 그런 쪽에 많이 가지 않기를 바라서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만나뵌 무당분한테 이유를 듣게 돼서 아마 이따 얘기가 나올 건데 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막 여자아이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보인다거나 원래는 그 긴 머리의 여성분만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영가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공포심이 너무 심해진 거죠. 잠을 자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잠을 자면 또 뭔가 보일 거고 그러면 나는 또 무서워할 거고 난 떨쳐낼 수가 없으니 근데 또 정말 신기했던 게 제 몸에 터치가 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맴돈다 그래야 되나? 제 주변까지는 오지만 절대 저한테 위해를 가하진 않는 점점 그게 심해지면서 할머니한테도 보이셨나 봐요. 애가 어느 순간 막 점점 피폐해지면서 막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와 있고 막 이제 울면서 잠을 못 잔다고 하고 점점 예민해지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예. 진짜 나 잠자는 거 못 자니까 안 자게 내버려 둬라. 자꾸 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 입맛도 없고 하니까 살도 빠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할머니가 아시는 미신을 동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뭐 제 베개 밑에 칼을 넣어 놓으신다든지 복숭아 나무를 꺾어가지고 제 머리맡에 위에 막 걸어 놓으시고 그런데도 사실 효과는 없었어요. 네. 계속 가위에 눌리고 잠을 못 자고 반복이 돼서 할머니가 막 주기도문도 직접 떠가지고 붙여놓으시고 또 그렇게 놓으니까 하루는 가위를 안 눌렸는데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다음 날에 가위에 또 눌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소용없다. 주기도문도 하루 정도 했는데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주기도문에 마침표를 찍어놔서 그렇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게 마침표가 찍혀져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니까 다시 적어놓겠다 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예. 신기할 만큼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가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큰 그때 마지막 이슈는 그때도 정말 지쳐서 낮에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잤다기보단 잠든 거죠. 제가 거기서 있다가. 근데 어김없이 가위가 찾아왔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돌비님이나 손을 펼쳐서 관자놀이에 갖다 대면 저희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양쪽으로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게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내 손이여라. 내 손이여라. 내가 손을 올리고 자서 보이는 거야. 진짜 정말 막 간절하게 바랬는데 눈동자를 굴려서 보니까 제 손은 밑에 있는 거예요. 예. 배 밑에 제 손이 있는데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손가락들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그 손가락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제 명치 끝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제 뒤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옛날 아파트엔 베란다가 확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빨래를 걸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로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명치를 잡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데 막 깼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저를 껴오르셨는데 눈을 굴리면서 막 어떡하지 이게 뭐지 하는데 제가 정말로 베란다 쪽으로 거의 끌려가듯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안 되겠다. 할머니한테도 계속 할머니 나 진짜 이거 무당집 가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점점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내가 이게 기가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손까지 내 얼굴까지 왔고 다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무당집은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정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는 와중에 아버지랑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아버지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조금 마음의 병이 있으셨었어요. 그거를 약간 술로 많이 푸시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조금 그러면 안 됐지만 아버지 심정도 이해하지만 저한테 많은 위해도 가하셨기 때문에 친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어릴 땐 몰랐지만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도 아니까 반항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가 노력을 나중에 하심에도 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사이는 더 나빠지고, 아버지도 제가 가위를 눌린다고 하면 걱정은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마음의 병을 술로 달래시켰기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있고 얘기를 안 하고, 사실상 이제 중간 얘기는 정말 너무 지극히 제 얘기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가위를 겪고 끔찍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마음의 병이 깊어가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조금 단절이 되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는 그 가위일에 시달리면서 예. 내 일도 해가면서 이제 할머니 챙기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있다고 하는 거랑 없다고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시리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절망감. 그리고 집에 남자 한 명이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정말 조금 차이도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온 첫날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때부터 가위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남녀 가릴 것 없이 계속 가위 눌리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아무리 가위에 많이 눌렸어도 뭐 중간중간 보이고 손이 보이고 내 몸에 손이 댔다고 하면 이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연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누더기 범벅된 노숙자가 갑자기 저희 집에 서 있고 가위 눌렸는데, 뭐 어떤 남성분이 들어와서 할머니 가슴 위에 밟고 서 있고, 뭐 어떤 낮에는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눈을 감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얼굴이 단발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제 볼을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가 제 얼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엔 가위를 누르는데 계속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죠. 아버지 얼굴이 온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위에 눌리면 아버지가 자꾸 그 연가 옆에 나타나서 갑자기 딱 저를 보더니 아무 일도 없이 딱 보고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예. 그런데 꼭 그러면 가위가 깼는데 너무 아버지가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할머니, 아빠가 자꾸 꿈에 나온다. 꿈인지 가위인지 계속 나와서 가위에 눌리면 자꾸 아빠가 나온다. 아빠가 데리고 오는 것 같다. 내가 아버지한테 생전에 그렇게 해서 나를 미워해서 이러는 것 같다고, 괴롭히는 것 같다고.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냐. 예. 그게 어떻게 부모냐고. 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슬퍼해서 니네 아빠가 너한테 정 때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뭔 소리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티를 안 내셨는데 제가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근 한 달간을 계속 울었어요. 예. 이제 막 술 먹고 들어와서 성인이니까 아빠 옛날 사진 보면서 막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나랑 자식을 낳아놓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아닌가, 내가 왜 몰라줬을까 하면서 맨날 울었는데, 할머니는 자식을 잃으신 입장이니까 또 티를 못 내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입에 수건을 물고 엉엉 울었는데 그게 또 티가 났었나 봐요, 할머니한테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네가 밤새 그러고 있는데 니네 아빠가 네가 안 놔주니까 못 가니까 자기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라고, 네가 말하는 그 가위가 뭔지 몰라도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얼굴로 나와야 되나? 근데 또 신기한 게 아버지 얼굴이 비춰지면 그 가위는 항상 끝이 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이게 아빠가 날 지켜주는 건가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옷을 태우고 그랬는데
그 태운 옷을 입으시고 딱 오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오셔서 아빠 왔다고 하길래 꿈속인데 너무 졸린 거죠. 뭔가 잠들면 이게 꿈인 게 깰 거라는 것도 알아서 그런지 아빠 왔냐고, 왜 그렇게 갔냐, 왜 그랬냐고 막 울면서 하니까 울 거 없고 아빠가 그래도 너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랑은 다르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선 여기 왔다, 이렇게 너 보러 온 거라고, 마지막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진짜 완전 재밌게 잘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냥 같이 여기 살자, 왜 가냐, 같이 살자 하니까 아빠가 정말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왜 화장실로 들어가시자는데 화장실 문을 여시는데 아버지 옷이 수의로 바뀌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아빠 다시 화장실 갔다가 나올 거지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졸려서 딱 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날짜를 세보니까 아버지 49일이 예? 그 다음 날더라고요. 정말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근데 정말 그 뒤로 아버지가 꿈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이 일을 겪었을 때 이후로 나오지 않으셨지만 종종 나오시긴 하시죠, 지금은.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마지막에 널 위해서 다 데리고 가신 거 아니겠냐. 네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화장실 쪽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진짜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제가 그 뒤로는 그 화장실에서 보이는 기시감이 사라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찝찝하길래 제가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좀 아버지 일도 그랬고 가위에 계속 이렇게 눌렸던 것도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무당 연줄이 있다고도 했으니까 혹시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찾아가 봅니다. 제가 무당집에 처음으로. 예. 어떻게 되게 용한 집을 찾아갔던 게, 제가 많은 무당분들을 만나봤지만 아직도 제가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제 인생의 첫 무당분이셨고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머리가 조금 길게 있으시고 파마를 하셨는데 되게 인자하시고, 제가 되게 무서워하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여기 와서, 약간 할줌마 정도의 느낌이셨는데, 근데 제가 가위도 많이 눌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많이 겪어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엔 조금 가위에 눌리는 게 덜한데, 괜히 그래도 신뢰가 되는 말인 건 아닌데 혹시 제가 이런 데 왔다가 뭐 귀신 같은 거 붙어갈까봐 너무 무섭다고, 신내림 같은 거 받아야 될까봐 하니까 정말 허허허 막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니 내가 모시는 신이 왜 너한테 가, 내가 잘 모시고 있는데 너한테 갈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 신을 왜 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시게. 제가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왜 돌아가셨는지 넌 알고? 해서 저는 잘 모른다.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정말. 이게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돌아가 계셨어요, 자리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유를 알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지 않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한테 너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니네 할머니가 답은 알고 계실 거야.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너네 할머니랑 아빠랑 엄청 싸웠을 거야. 한번 가서 물어봐.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데 왜 신내림을 생각을 하냐. 내가 봤을 때 신줄이 있는데, 제가 무당 그거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가위에 많이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혹시 막 신병이었을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신줄 니네 집에 분명히 비시는 분 계실 거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 아빠도 너도 정신적으로 멀쩡하지 않을걸? 하시는데 놀랬죠. 저희 아버지도 마음의 병을 갖고 계셨고, 저는 이제 마음의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불면증이나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가위 때문에 점점점 많이 밀려왔을 상태라서. 근데 원래 너네가 비는 신이 있다고 하면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럼 그분은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너 거기 가본 적 있어? 하길래 제가 할머니 따라서 한번 고모 할머니의 신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 모조 놓으시기만 하시고 따로 점사는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비시기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한 번씩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신당 자체를.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어디를 갈까 머리 위로 방아를 찍고 다니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방아를 찌으니
니네 정신이 멀쩡할 리가 있냐고. 계속 보이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계속 소리가 들리고 뭐가 하는 건 네가 눈에 열린 건 아닌데 귀문이 약간 열려서 계속 그 얘기가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장례식장 가지 말고 그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넌 무당집도 가면 안 돼. 너는 신을 받을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계속 가면 계속 열리니까 너는 갈 때마다 분명히 신내림 받으라고 할 거라고. 그런 사람 말 믿지도 말라고. 오, 잘 얘기해 주셨다. 네, 진짜로 그냥 가지 말아라.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뒤에 2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놀랬던 게 뒤에는 남자 하나 여자 한 명인데 남자 하나는 당연히 니네 아빠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해를 가하는 존재가 아닌데 여자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러면 그것도 니네 할머니가 답을 알 거야. 근데 너한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계속 여성분에 눌렸잖아요. 보였던 것도 들렸던 것도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거기 까지라고 니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돌아가서 여쭤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조금 싸운 적 있어? 말다툼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눈물 보이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마음의 병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일을 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저를 거의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도 그런 잦은 일로 싸우고 전 점점 커가면서 당연히 좀 나갈 돈도 많았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되고 뭐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바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종종 많이 싸우셨고 막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는데 먹는 걸로 되게 조금 짜게 좀 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전에 한 번 크게 싸우셨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긴 했는데 제가 없을 때 싸우신 거라서 막 그때 할머니가 흔한 말로 이럴 거면은 왜 사냐 이럴 거면은 그냥 가라 야 너 그냥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럴 거면은 이렇게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괜히 그런 소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도 싶다고 이번 생일도 못 챙겨줬었다. 내가 진짜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제 생일 때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그 해에 해주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월인데 제 생일이 8월이고 그때 문득 전화 오셨고서는 생일 축하한다란 말도 남기시고 정말 어딘가에 가실 분처럼 그렇게 되고 일단 사건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 여자분과의 인연이 저는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에피소드 자체는 정말 단편으로 이뤄져 있는 에피소드가 합쳐진 거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되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가랑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는 더 보이고 지금도 귀신이 보이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뒤로 이 아버지 에피소드는 아버지가 약간 데리고 가신 것 같다 해서 끝나지만 제가 이 뒤로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데 이 여성분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이 생기는데 거기서 정말 별 일을 많이 겪어요. 이 여성분이 정말 실체화가 돼서 저한테 욕을 하고 다른 영가들을 데려와서 위해를 가한다던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아파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또 되게 내용이 길어요. 지금 전에 했던 내용은 5년이지만 그 뒤에 있던 일은 한 4년에 가까이 걸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금 있는 집에서도 그 여성분과는 끝났지만 이제 도깨비인지 저승사자인지 모르겠는 그 존재들 때문에 또 지금도 현재도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 그 신혼집 얘기는 또 제 얘기를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또 가져와서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 군더더기가 없네요. 진짜로. 아닙니다.
아드님께서 저에게 또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또 많이 떨려하시고 수줍음을 또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레전드 찍을 걸 알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그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고 누군가에게는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아드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다른 아드님보다 더 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겐 힘이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한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가져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드님에게서. 시들무는 넓어요, 여러분들. 시들무가 뭐 나올 이야기 다 나왔다,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런 또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들무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아드님의 이야기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